민주당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컨벤션 효과가 좀 거치면서 좀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 부각되면서 좀 흐름이 반전될 거라고 캠프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시작할 때도 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캠프에다가 어제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한테 이한류에 휩쓸리지 마라. 물에 잘못 빠지게 되면 밀려오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늪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컨벤션 효과가 셀 때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몸에 힘 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정책을 써도 국민들 귀에 꽂히지 않고 지금 모든 사람들의 한 60-70%의 주제는 국힘으로 가 있어요. 일반의 주제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쭉 어디까지 가나 보고로서 제가 기회는 올 것이다. 파동이 몇 번을 친다니까요. 앞으로도. 파동이 이제 높낮이가 계속 있는데 그럼 지금은 우리가 다운 국면 아니에요. 저쪽에 올라가고 있을 때는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일상적인 그 루틴한 것만 하고 힘 빼는 사람이 골프에서도 그 샷이 멀리 가고 잘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 빼고 쭉 하다 보면 11월 중순 하순쯤 가면 이제 민주당의 시기가 올 것이다. 네. 민주당이 고점으로 오는 시기를 12월 9일쯤 잡으면 그게 두세 번 반복하게 되면 3월 9일쯤이 민주당 고점일 것이다. 예. 그 흐름을 잘 타면 좋은 그러니까 거죠. 전제는 결정을 하지 못한 결정하고도 바꿀 수 있는 부동층이 계속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그 전제 하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비율을 좀 증시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 하락장인 건 틀림없어요. 약간 이제 내려가는 추세고 이게 잔파동이 아니고 한동안 내려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세 하락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고민해야 될 거는 두 개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칫 더 내려가면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또 어느 정도 임계점을 지나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이 대세 하락장에서 반전을 이끌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문재인 정부와 단절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거리 두기를 할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정해주는 척하면서 이제 망가질 얘기만 해줬는데 두 번째는 무척 고난이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정권 교체 심리가 높으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에 조응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집토끼 다 뺏기는 거죠. 예. 노선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무척 중요해서 이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이 진짜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첫 번째 주제는 후보 교체로는요. 87년 그 직선제 개헌한 이후에 지금 이제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제 한 35년쯤 흘렀잖아요. 매 대선 시기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1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후보 교체는 있었는데 역대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후보가 교체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첫 번째 항은 아예 가능성 교체로. 그리고 그건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더 이상의 하락 그 작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많은 분들이 박스권 얘기를 하거든요.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재명 후보의 32에서 한 35쯤 되는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가 형성이 된 거다. 자, 그럼 요 부분들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니 이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변수가 뭔지 그것만 찾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상황은 좀 더 그 유연하고 그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40% 내외의 지지율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건 분명한 하락 추세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가 깨지는 순간은 정말 이재명 후보에게 결단의 순간이 다가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이제 저는 그 좀 희망인지 아까 대세 하락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대세라고 보는 건 3개월 내지 6개월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10% 초반에 예를 들어 이명박 후보도 2012년에 10% 초반대 지지가 나왔고 국힘 전신에서 탈당하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도에 같은 그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탈당을 하셨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가 쉽게 얘기해서 이 안정적으로 버틴 게 지금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안 흔들릴 거예요. 드라마틱한 정치적으로 대립 상태를 가지고 간다든지 민주당으로선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두 가지 우려할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우려하는 척하면서 그거 예. 망하라고 얘기한 거죠.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재명 후보는 일단 뭐 정책 선거를 좀 앞세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좀 잘하는 걸 선점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의견을 읽히고요. 일단 윤석열 후보에게 매주 민생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1대1 회동을 제안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일단 뭐 아직 뭐 긍정 부정은 확실하지 않은데 유보적인 입장 정도로 지금 읽히고 있거든요. 이 제안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당장 아니더라도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필요성이 있죠. 이런저런 어떤 추문에 그거를 빨리 정책 이슈로 옮겨가고 싶은 거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게 훨씬 선거 지형상 유리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에 맞장구 칠 이유가 없잖아요. 가장 강력한 그 1, 2등을 다투는 후보끼리 만나서 거기서 무슨 공약을 조율하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정책을 협의해서 뭐 단일안을 만들어내겠어요. 만나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냥 이슈 전환의 목적이 있을 뿐이죠.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네,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거는 저도 뭐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그러한 방향의 이제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무척 중요한 반환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거티브 선거의 가장 대명사가 이제 2007년도 BBK 다스 선거였었거든요.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자고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온갖 근거를 대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동영상을 갖다 들이대도 나경원 이른바 이제 나주호라고 하는 분이 추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척 센세이셔널했던 네거티브 선거인데 결국 본선 투표에 아무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이른바 이제 검증과 네거티브는 종이 한 장 차이니까 그게 꽤 먹히는데 대선 막상 보십시오. 대선에서 전체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보 보고 찍었다는 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결국은 양 후보의 정책이 뭐냐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네거티브로 그 검증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있지만 이게 일정 시점 가면은 양당의 정책이 뭐고 양 후보의 정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50일 정도 남으면 그때부터 비교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무척 잘 제안한 안이라고 보고 저건 안 받더라도요. 이재명은 정치를 잘하고 정책과 행정을 잘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끊임없이 정책 대결을 하려고 한다. 예. 이 이미지는 우리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